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전기차 배터리 1위 경쟁과 수송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현재 세계 1위인 LG화학의 협력 업체들을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요, 살펴보면요. 자, 먼저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올 상반기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41만 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56%가 증가를 했는데, 자, 이 중국이 상반기에 48만 대 한 42% 감소했죠. 그래서 이 유럽 시장이 중국의 판매량보다 더욱더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 시장이 급성장하는 배경을 보면 바로 유럽연합의 과감한 친환경 정책 역량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6월부터 기존 대비 50% 확대를 했고요. 프랑스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 6,000유로의 보조금에서 7,000유로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요. 이 전기차 판매량이 6월 들어서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독일이 18,000대 판매가 됐고요. 프랑스도 29,900대, 영국도 13,000대 판매가 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요. 이 116%, 250%, 190% 급증을 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역량에 의해서 작년에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55%, 유럽이 30%, 미국이 15% 순이었는데 내후년에는 2022년에는 유럽이 50% 절반 급성장을 하고 중국이 40%대로 소폭 감소, 미국도 감소 추세에서 유럽 시장이 급성장을 한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유럽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바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 유럽 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가 유럽 시장의 전체 70% 점유를 하고 있다.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죠. 자, 삼성 S대도요. 유럽 비중, 그러니까 이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 S대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그때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이 봤는데 오늘 또 기사에서 보면 한 90%네.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LG화학은 유럽의 비중이 한 55%, 이것이 유럽 시장 점유율 70%에 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삼성 S대라든지 LG와 SK이노베이션 등 다 유럽의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급성장하면 할수록 당연히 그렇죠? 이 배터리 부분인 국내 3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심의에 입어서 국내 3사들 배터리 업체 공장 증설을 나서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가 한국, 미국, 중국, 폴란드 등 배터리 사각, 그렇죠? 체제 생산 능력을 올해 100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에 60%인 60기가와트 이상이 유럽 지역에 그렇죠? 공급될 전망인데 이 규모로 보면요. 전기차 100만 대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2차 전지 규모라 그러죠. 상당한 부분 규모를 확대를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말 헝가리 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한 7.5기가와트짜리죠.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독일의 다임러 그룹하고 현대 자동차의 배터리를 좀 현재 공급하고 있고 또 증설 헝가리 2공장 그래서 이 유럽 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하고도 미국하고 헝가리 공장을 계속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증설을 해서 지난해 말 20기가와트 수준에서 3년 뒤인 2023년에는 71기가 한 3배 이상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겠다. 삼성 S대에도 헝가리 1공장을 증축하고 2공장도 신축. 그러니까 유럽 내 공장을 계속적으로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있다라뇨.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기술력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 배터리 3사가 중국보다 한 2, 3년 가량 앞선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세계 1위 자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하고 또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한 달 반 전에요. 한 달 반 정도에 주가가 $1,000를 돌파했는데 이번에는 한
$2,000 한 달 발만에 큰 폭의 상승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초순이니까. 근데 이 민주당 후보자인 바이든이 당선이 조금 유력하죠. 근데 이 바이든이 당선 시에 이 친환경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바이든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2조 달러를 지출, 2035년까지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스 배출을 없애고 전기차 보급도 촉진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선이 좀 유력한 바이든이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 판매 증가죠.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 유럽, 중국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전기차 본격 성장에 올해가 원년이 돼서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요. 저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이제 한국의 2차전지의 경쟁력을 보면, 아까 말한 중국 업체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중국 업체들이 한 100개 이상 난무하다가 이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었죠. 근데 보조금을 줄이면서, 최근에 살아남은 것은 CATL하고 BID인데, 이 BID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점유율 중국 내 2위인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CATL만 좀 경쟁 상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LG화학 상무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 또 기술력도 우리가 2, 3년 앞선 데다가 이러한 5년에서 7년 선제 투자,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 투자 뒷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해도 당분간 그렇죠? 우리가 시장 점유율은 앞서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생태계가 국내가 상당히 좋죠. 자율주행차의 두뇌인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그리고 동체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 삼성, SK 다 모여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가 경쟁력도 잇따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향후 성장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6월에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지금 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내문 읽어보시고요.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뿐이 아니라 그렇죠? 유럽에 있는 공장,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배터리 2차 전지분해 증설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제2의 반도체로 꼽히는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CATL이요. 중국의 보조금만 보고 국내, 그러니까 중국 자국 내에서만 투자를 확대했는데 이번에 유럽에 진출한다 그러죠. 유럽 자동차 시장의 핵심인 독일에도 생산 기지와 연구 개발 센터를 짓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하고 요번에 배터리 그죠? 공동 개발한 것이 다음 달 22일 날 그죠? 뭐 공개될 예정이다 하는데요. 요런 부분에서 이 CATL이 독일뿐이 아니라 테슬라하고도 좀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 시장, 유럽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반격도 거세다는 얘기죠. 스웨덴 업체인 노스볼트고 1조 9천억 가량을 배터리 공장 증설하고 연구 개발에 나선다라는 내용이고, 영국 배터리 제조사인 블리티시 볼트도요.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그러죠. 그리고 독일 배터리 제조사 바스타도 배터리 시장, 전기차용 배터리에 진출을 하면서 독일 정부 시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본격 성장하면 6, 7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LG화학이 국내 3사를 따라잡기에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뇨. 그래서 얘네들 목표를 보면 현재 유럽에서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 비중이 전체 7% 정도, 그러니까 한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10년 후에는 25%까지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뭐 경쟁, 중국이라든지 유럽 업체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은 충분히 국내 업체들이 선방, 세계 1위를 수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소형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니라 소형 배터리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죠. 올해 상반기 세계
소형 전지 시장에서 LG화학 점유율이 14.7%로서요. 지난해 12.2%에서 2%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이 바로 테슬라 영향 때문이라죠. 테슬라는 원통형 2차 전지 배터리를 사용해요. 그것이 이제 소형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전기차가 테슬라에서 확대되는 데다가 전기 자전거를 비롯한 모빌리티에 이 소형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LG화학의 소형 전지에도 급성장이 가능하다 해서 전지 부분 LG화학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LG화학 지금 세계 1위인데 굳건하게 1위를 지키면 그 협력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물론 최근에 이제 LG화학이요 악재성 하나 제놨죠.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걸었어요. 한 1326원 지금 심사가 이뤄지고 만약에 이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다 해도 아마 저는 지속성 있는 악재보다는 뭐 단발성으로 끝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너무 이 악재 부분에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LG화학과 협력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포스코 케미칼이요 LG화학하고 지난번에 양극재 3년간 동안 1조 8천억 공급 계약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었죠. 자 지금요 LG화학위원회 보고서에도 포스코 케미칼이 언급이 됐다. 그만큼 협력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뿐만 아니고요 음극재도 그렇죠 그럼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LNF도 LG화학한테 양극재를 공급을 해주고 있지만은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그렇죠 LG화학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동박을 공급하고 있는 SKC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네요. 또 이제 실리콘 첨가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대주전자. 자, 대주전자 재료가요. 향후에 그죠? 음극재 부분에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 실리콘계 음극재를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그러죠. 이 전기차용 파워셀에 적용이 돼서 이 실리콘 산화물 같은 경우는요 안정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줄 그래서 음극재도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흑연재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대주전자가 만들고 있는 실리콘계 음극재가 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상당히 우세해서 대주전자 재료도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럼 한번 내용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 그죠? 지난 주말에 32,000원 상승한 69만 9천원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죠? 상당히 안정되가 조정다운 조정 받고 좀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그래도 좀 조정 기간이 좀 전체적으로 좀 짧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그죠? 지난 3월 19일 날 23만원대에서 77만원까지 그죠? 100%가 넘게 올라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따른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항상 존재를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재료라든지 큰 흐름상으로는 결국은 더 가는데 이 조정이 얼마큼 받고 가느냐가 관건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저는 2차전지 계속적인 관심은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첨보 그죠? 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죠. 14% 상승한 14만 6천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SKC도 한 9.8% 7,900원으로는 88,100원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근데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가격대 10만원 전후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좀 더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라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도 이번에 10만원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지금 조정 뭐 고점 대비하면 한 10% 좀 넘게 조정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안정된 모습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받았지만은 좀 기간 조정 좀 더 받을 수는 있다. 뭐 염두에 두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좀 전반적으로 보면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요. 다 역사적인 고점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만 빼고요. 다들 지금 이게 월봉인데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해서 단기 상승에 따른 가격적인 부담, 그래서 조정을 뭐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얼마만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시간만 지나면 최근 고점들은 다 돌파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요 현재 포스코 케미칼의 월봉 모습인데요. 자, 2017년 초서부터요. 2018년 한 9월까지인가 한 1년 7개월 동안에 주가가 12,000원에서 81,000원까지 이때죠. 이때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또 전기차 그죠? 성장이 기대감으로만 이 12,000원에서 81,000원까지 급성장했는데 자, 이때도요. 주가들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12,000원대 이 2017년 2월 달에 사서 2018년에 9월 달에 이 8만 원대 팔면도 그죠? 한 5배 이상 수익이 나는 6배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그럼 이것이 1년 반 기다려서 6배 났다면 상당히 훌륭한 그죠?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한 7억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상당히 투자가 잘했던데 이 중간중간 보십시오. 그죠? 한번 1차 조정이 요때 2017년 하반기에 나왔죠. 주가는 34,750원에서 27,000원까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1% 조정은 2달 정도 받았죠. 자, 2차 조정은 더 많이 받았어요. 52,200원에서 34,900원 34% 그것도 기간도 넉 달 동안 이때죠. 자, 우리가 지나고 나서는 그냥 이때 사서 1년 반 눈 딱 감고 있으면은 6배 이상 1억이 한 7억이 되면은 상당히 더 좋은데 근데 이 중간중간 이 과정을 과연 버틸 수가 있느냐죠. 지금도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이러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 해도 그렇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연말이라든지 내년까지 가면은 결국 이게 큰 폭으로 먼저 고점들 돌파하고 더더욱 많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들 내가 2차 전지 관련적인 본격 전기차가 성장이 본격적인 원년이다 보면요. 이러한 부분들 한 1, 2년은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마디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한 30% 그러니까 좀 주가가 100% 이상 올라오고 좀 거래가 크게 시고 과열이 있다면 한 30% 정도 매도를 했다. 다 매도하기 하면요. 예, 나중에 그죠? 사기에도 부담되고 그죠? 하기 때문에 한 30% 팔았다가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좀 대사주는 그러한 전략. 근데 이것을 제일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고 그러기에는 주식 투자가 그죠? 그렇게 녹록지 않다. 상당히 어려운 힘든 부분이다라뇨. 그래서 저는 뭐 주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조정을 받고 이것이 좀 더 조정이 이어진다 해도 결국은 지난 2017년과 18년에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올려갔듯이 이러한 성장세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너무 조정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제 SKC 요번엔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특히 이 동박은요. 지금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나중에 공급이 모자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죠. 그래서 이 동박 전기차용 동박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서 실제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들이 사용하는 고품질 동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요, 한 세계에서 한 5, 6곳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 한국의 SKC, 일진 머트리얼즈가 포함되어 있고, 일진 머트리얼즈, SKC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첨보도 이번에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3년까지는 연평균 60%씩 증가, 그죠?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이 계속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이건 이제 뭐 말씀드렸던 종목군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화학, SKC, 일진 머트리얼즈, 첨보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 이제 뒷부분에서도 소개시켜드릴 조금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좀 종목을 압축을 지금은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 머트리얼즈만 빼고
다들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이 조정이 뭐 가격 조정이니 기간 조정이 얼마만큼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결국은 아까 우리가 포스코 케미컬 봤듯이 더더욱 본격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변함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종목을 핵심주로 압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다음은 요거는 이제 개별 종목인데, 자, 이것이 이제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친다고 올라가면은 이제 이러한 종목군도 저는 좋게 보지만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렇죠? 핵심 종목들로. 왜냐면 시장의 주도주, 선도주들은요, 우리가 뭐 포스코 케미칼에서 봤듯이 가장 먼저 상승으로 진입하고 또 가장 멀리 상승, 많이 상승하고 조정을 받을 때도 가장 늦게 꺾이고 조정폭도 작은 것이 이 시장의 테마에 아니면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것이 뭐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도주 종목을 압축을 하고 개별 종목보다 좀 대형주를 하다 보면은 조정이 나온다 해도 그렇죠? 좀 늦게 꺾이고 조정폭도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핵심 종목으로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 문자 회원 안내인데요.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7배, 8배, 한 1년 반 동안에 올라가는 종목도 중간중간에 조정이 두 달에서 넉 달, 뭐 가격은 뭐 20에서 뭐 한 35% 정도 언제든지 조정에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하는 것도 뭐 가격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올라가는 종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주도주를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시간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죠? 작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면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